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첫 시간으로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 0도에서 360도 사이의 각이었죠. 이보다는 넓은 범위의 일반각에 대해 공부할 텐데 가령 1000도, 1500도, 마이너스 300도 이와 같은 모든 실수값에 대한 각을 얘기하려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초기 설정이 중요한데요. 먼저 O를 시작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이 반직선 OX를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를 양의 방향,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를 음의 방향으로 해서 반직선 OP가 회전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OP를 동경이라고 하는데, 이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얼마만큼 회전했는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X, O, P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OX와 OP가 이루는 이 회전한 양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가 200도는 동경이 이와 같이 위치하겠네요. 자, 마이너스 30도는 밑으로 30도 회전하면 되니까 동경이 이와 같이 밑으로 향하게 되겠습니다. 자, 각 XOP가 정해지면 동경의 위치는 하나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동경 OP의 위치가 정해져도 그 각은 몇 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령 한 바퀴도 안 돌아서 30도가 될 수도 있지만 한 바퀴를 돌고 와서 390도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두 바퀴를 돈 후에 30도만큼 더 움직여서, 즉 750도가 이루는 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30도를 돌아서 이와 같은 동경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동경 OP가 X와 이루는 이 하나의 각을 알파라고 할 때 XOP의 일반각은 그 회전수까지 포함해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의 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를 우리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n이 0일 경우에는 단순히 각도기로 잰 이 각 알파를 의미하겠죠. 하지만 한 바퀴를 돌았다면 n이 1, 시계 방향으로, 즉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으면 마이너스 1,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알파, 이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회전수까지 고려한 각을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각을 쓸 때 우리는 알파를 대개는 0과 360도 사이의 각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도가 나타내는 동경은 이와 같은 동경이 되겠습니다. 이때 일반각으로 표현하라고 그랬으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0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610도는 360도를 한 바퀴 돌고 또 250도를 더 가면 되죠. 그러니까 동경 P는 이렇게 위치하겠네요. 사실은 한 바퀴를 돌고 250도를 더 가면 이와 같이 왼쪽 위를 향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각으로 표현한다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50도로 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90도는 지금 이렇게 이만큼 회전하면 마이너스 270도죠. 마이너스 290도는 조금 더 회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각은 70도가 되겠네요. 이와 같은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70도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700도는 마이너스 170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5 해주면 마이너스 1800도고 더하기 100도 해주면 1800도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5바퀴를 돌고 둘, 셋, 넷, 5바퀴를 돌고 100도만큼 회전했으니까 이와 같은 동경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자, 이 각은 100도이니까 알파를 100도로 해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00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동경이 나타내는 방향이 1사분면에 있으면 1사분면각, 자 2사분면에 있으면 자, 알파를 2사분면각, 그 다음에 3사분면에 있을 때 3사분면각 등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10도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50도이므로 제 1사분면의 각이겠죠. 이 축은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560도는 몇 사분면 각이냐?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200도니까 한 바퀴를 돌고 200도 180도보다 조금 더 돌면 제 2사분면 각입니다. 제 2사분면 3사분면이죠. 자, 2사분면이 아니라 제 3사분면. 1180도는 360도 곱하기 3 하면 1080도죠. 더하기 100도 하면 제 2사분면 각입니다. 마이너스 25도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25도 회전하면 되죠. 따라서 제 4사분면 각입니다. 마이너스 310도는 자 이렇게 마이너스 270도보다 조금 더 회전하니까 제 1사분면 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각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번에는 호도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의 각은 한 바퀴를 360등분해서 하나를 1도로 공부했었죠. 여기서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이용한 새로운 각의 단위를 공부하겠습니다. 호도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반지름이 r일 때 원의 둘레는 2파이 r 이고 중심각이 알파도일 때 360도가 되겠죠. 자, 반지름 대 중심각은 아니죠. 이게 아니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반지름이 r일 때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호의 길이를 갖는 이 각을 알파도라고 하면 이 알파는 반지름에 관계없이 그 각이 항상 일정합니다. 반지름이 작더라도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갖게 하는 이 각은 대략 계산해 보면 57도쯤 되는데요. 이 반지름 r과 원의 둘레 2파이 r과 이 중심각 알파와 360도 이 비례식을 세우면 이런 식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알파도는 파이가 3.14 얼마니까 3.14 얼마분의 180을 나누면 약 57도쯤 나옵니다. 이 각은 약 57도쯤 나오는데 이 각을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을 1라디안이라고 하고 이것을 한 단위로 하는 각을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위를 생략해서 자주 쓸 텐데
라디안이라고 단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파이분의 180도를 1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가 1인치가 2.54cm인 것처럼 단위를 지금 새로운 단위를 공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우리는 호도법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이 라디안 단위를 많이 생략할 건데 이번 시간만큼은 제가 단위를 불러주겠습니다.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니까 파이를 곱하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입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 라디안은 2 나누면 90도, 2파이 라디안은 360도. 특수각에 대해 생각해 보면 30도는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도는 여기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180으로 나누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여기에 30배를 해주면 30도는 180분의 파이에 곱하기 30 해주면 약분해서 6분의 파이 라디안 되겠습니다. 6분의 파이 라디안. 45도는 이곳에 45배씩 해주면 180은 45의 4배입니다. 4분의 파이 라디안. 자, 60도는 이거 2배 해주면 되겠죠. 이 각을 2배 해주면 3분의 파이 라디안. 자, 이렇게 60분법과 호도법을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문제를 통해 연습해 보겠습니다. 30도는 아까 6분의 파이라고 그랬고, 마이너스 135도는 아까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했으므로 45도는 아까 4분의 파이 라디안이었고, 3배 해주면 135도는 4분의 3 파이 라디안. 이곳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 라디안입니다. 2분의 파이는 90도였죠. 파이 라디안은 180도니까 이곳에 18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0도입니다. 자, 또한 360도는 아까 2파이 라디안이라고 그랬으므로 일반각을 360도 곱하기 n, 자, 이 값을 2n 파이로 대체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각을 세타라고 하면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은 2n 파이 더하기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7파이는 2파이가 한 바퀴죠. 2파이가 한 바퀴니까 2파이로 끊어주면 2파이, 4파이, 6파이. 6파이가 3바퀴이고 거기에 파이만큼 더해주면 동경은 이렇게 위치하겠네요. 이렇게 POX. 일반각은 그러니까 2n 파이 더하기 파이로 쓰면 되겠죠. 자, 2분의 11파이는 2파이씩 한 바퀴씩 끊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2분의 4파이가 한 바퀴, 2분의 8파이가 또 한 바퀴. 그러면 남는 건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니까 자, 2분의 4파이, 2분의 8파이, 2분의 9, 2분의 10, 2분의 11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2n 파이 더하기 하나의 각 0과 360도 사이의 각으로 표현해보면 이거 2분의 3파이였죠. 2분의 3파이로 쓰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는 자, 이곳에 쓸까요? 3분의 파이가 아까 60도였습니다. 그러면 60도에 5배를 해주면 이 값 마이너스 300도를 의미하네요. 마이너스 300도니까 이렇게 회전하면 마이너스 270도, 조금 더 가면 마이너스 300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각은 60도니까 3분의 파이. 자, 하나의 각 알파를 혹은 세타를 3분의
파이라고 생각하면 2n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로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5분의 16파이는 자 우리 2파이가 한 바퀴라고 그랬고 4파이가 두 바퀴네요. 그러면 이 값 마이너스 5분의 20파이 해주면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인가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거기에 더하기 5분의 4파이 해주면 다시 5분의 4파이는 파이가 180도니까 여기다가 180도를 대입하면 36 곱하기 4 해주면 되나요? 마이너스 4파이에 36 곱하기 4 하면 144도. 자, 이렇게 위치하겠네요. 그러면 2n 파이 더하기 여기 5분의 4파이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호도법을 이용하면 부채꼴의 넓이나 호의 길이를 공식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L 대 전체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의 길이 2파이R이 되겠죠. L 대 2파이R은 중심각 세타 대 2파이. 그러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해보면 2파이 L은 2파이 R 세타, 2파이 약분해주면 L은 R 세타입니다. 여기 2파이가 라디안 각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세타도 라디안 각입니다. 자, 부채꼴에서는 중심각과 반지름의 길이를 곱하면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답니다. 대신에 중심각은 호도법에 의한 라디안 각입니다. 자, 이번에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 S 대 전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자, 그러면 중심각의 비와 동일하겠죠. 세타 대 2파이. 마찬가지 외항의 곱 2파이 S는 자, 파이 R 제곱 세타. 그러면 파이 약분해주고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입니다. 자, 2분의 1에 R 세타는 L이라고 그랬으니까 R 하나 빼고 R 세타는 L. 2분의 1 RL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치 삼각형의 넓이 구하듯이 이렇게 이 길이와 이 길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듯이 하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겠죠.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므로 이와 같은 비례식을 세워서 넓이식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 중심각이 3분의 파이, 60도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반지름이 6, 중심각이 60도 이렇게 되나요? 여기가 6. 호의 길이 L은 R 세타, R은 6, 세타는 60도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3분의 파이로 쓰면 됩니다. 여기 3분의 파이. 그러면 약분해서 2파이. 파이가 3.14 얼마니까 2 곱하면 6. 얼마란 얘기네요. 자, 넓이는 2분의 1 RL 공식을 쓰겠습니다. 2분의 1 R, L은 2파이. 자, 약분하면 6파이입니다. 자, 그 다음 지금 호의 길이가 파이, 넓이가 2파이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여기가 R 세타. 자, 호의 길이는 파이라고 그랬네요. 파이는 R 곱하기 세타. 넓이 2파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죠. 자, 그러면 이곳에 양변에 2를 곱하면 4파이는 R 제곱 세타. 자, 첫 번째 식과 비교하면
R 값은 4인 것이 너무 자명하게 보이죠. 네, R 값은 4. R이 4면 세타는 4분의 파이가 되어야 곱하면 파이가 나오겠네요. 네, 세타는 4분의 파이.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생각 넓히기도 주어진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29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자.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도는 180도 분의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고 29배 하면은 180분의 29파이. 자, 이번에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2분의 1에 r 제곱 세타는 180분의 29파이. 자, 이 값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산수는 복잡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